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폭적인 전망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XRP 월간 차트입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MACD 골든크로스 교차 직전 상황, OBV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저항 돌파 직전 상황, 종합을 하면 XRP 랠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XRP가 거의 유사한 기간에 강세와 약세를 반복했다라는 건데, 과거 2017년까지 25개월 약세장, 그 뒤로 12개월 강세장, 그러다 또 26개월 약세장, 그리고 나서 13개월 강세장,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27개월 약세장, 최근에는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개월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중후반까지 XRP가 어디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확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먼저 $5 찍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27 랠리,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분석 근거 없이 이 상황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 수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건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합의 결정이 나오면 13.59달러, 모든 거래소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157.29달러, IPO가 진행되면 2,948.34달러, 글로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 59,238달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소송 합의 이후에 IPO 발표까지 잘 나와준다라면 $10 이상 치고 올라가는 힘, 그런 모멘텀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나 전폭적인 보고서 하나가 공개돼서 꽤나 관심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발힐 캐피탈이고 XRP의 공정시장 가치를 평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사용해서 XRP의 토큰 가치를 개당 $3,500에서 21,900달러 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 BTC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 자체를 XRP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장자 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 가을에 정량 재무평가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파이프라인 플로우 모델과 골든 이글 모델, 현금 플로우 할인 모델 등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시장의 조건, 또 수요 공급, 이런 변수들도 고려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서 특이점을 제외하고 XRP의 공정가치는 $3,500에서 22,000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3,500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66만 % 높은 가격이고, 22,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420만 % 높은 가격에 해당합니다. 숫자 자체가 꽤나 전폭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 자체가 XRP 모든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발힐 캐피탈의 창립자 지미 발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XRP가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XRP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XRP의 대표적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격 전망이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강세론자들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고래지갑 관련 데이터 플랫폼 리치리스트 데이터를 보면 10만에서 50만 XRP를 보유한 주소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고, 100만에서 500만 XRP를 보유한 주소들도 유사한 매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 주소 수 그리고 보유량 증가는 시장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롯해서 XRP를 둘러싼 낙관적인 전망이 지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힌먼 스피치가 진짜로 공개됐습니다. 2018년 당시 SEC의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 있었던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언급했던 스피치 전문과 이 스피치 초안이 어떻게 최종안으로 확정이 됐는지 SEC 내부 논의 과정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SE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설문에서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더리움과 관련한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SEC가 달아놓은 첫 번째 주석인데 SEC는 직원의 사적인 출판물이나 진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연설은 발언자의 견해만을 표현한 것이며 SEC나 SEC 위원, 기타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소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개소리라는 것, 다시 말해서 힌먼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아주 정교한 정황 드러나 있습니다. SEC의 트레이딩 마켓 부서는 힌먼 스피치 초안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힌먼 스피치는 대중과 시장 참여자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SEC의 말처럼 힌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SEC 내부 핵심 부서의 의견이 가미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SEC의 경우에는 당시 힌먼 스피치를 기반으로 소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선전했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힌먼 못지않은 개쓰레기 제이 클레이튼 역시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튼 입만 열었다 하면 죄다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허위라는 점 이번에도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존재합니다. 마켓 트레이딩 부서 책임자는 해당 요소의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하위 테스트의 분석을 넘어서는 요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권이 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멘트도 힌먼 스피치 초안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단언을 해버리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다시 말해서 SEC가 증권성을 따지는 내부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윌리엄 힌먼은 지금 단정하고 있다. 이렇게 마켓 트레이딩 부서 책임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골 때리는 지점은 2018년 6월 4일 윌리엄 힌먼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주 후반에 부테린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의 이해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을 띄워야 떼돈을 벌게 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이자 자신의 전 현직 직장인 심슨 대처로부터만 돈을 받고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도 직접 소통했다라는 점, 이런 것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를 통해서 이더 게이트가 확인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SEC 내부 감사관실의 의견인데 초안에 대한 검토 이후에 이런 의견을 주석으로 남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연설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건 향후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SEC 내부에서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인간 한 명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아직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규제 공백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덜컥 비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추후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나름의 선견지명을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SEC는 리플 소송 내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힌먼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기관의 의견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말 바꾸기를 해왔습니다. 역시 감사관은 멀쩡한 인간이 맡아야 한다, 이런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힌먼 이메일이 공개된 뒤에 그 누구보다 황당하고 분노했을 소송의 직접 당사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악의적 과잉 대응을 한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힌먼 연설 이후에 SEC가 규제 명확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무기화해온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고 과잉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SEC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이기도 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힘먼 연설문이 가져온 이해상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기준도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이 내부 지적도 무시해가면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 SEC의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SEC가 전면적인 조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우리에게는 깔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은 인파워 오버사이트 같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좀 더 전면적인 하나의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힘먼 이메일 공개라는 나름의 굵직한 이벤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플랩스가 SEC의 공정한 고지 관련 약식 판결 요청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리플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랩스는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SEC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의도를 상황적 논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힘먼 이메일 공개를 통해서 SEC 내부적으로 토큰의 증권 규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나름의 조작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SEC는 XRP가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이걸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XRP의 증권성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토큰 증권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한 고지가 진행되는 게 애당초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리플은 지금 이런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결국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걸 법원이 판단을 하면 이건 이번 소송 자체가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리플은 SEC를 완전히 눌러버려서 규제기관으로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입증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런 의견을 낸 상황이니까 이에 대해서 법원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홍콩 정부의 CBDC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던 리플이 이번에는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팔라우와 부탄, 몬테네그로, 홍콩에 이어서 콜롬비아 정부와 XRP 레저 기반의 CBDC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의 감독 아래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그 목적은 대중에게 CBDC 기술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CBDC와 관련해서 여러 의미 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은행 카세이시스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크레딧 아크리콜의 운용자산 수탁은행 카세이스가 이번에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카세이스는 이미 4조 9,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세장 절정 전후로 새로운 비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새로운 강세장 진입 시점에서 사업 확장을 제대로 한다라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세이스는 BNP 파리바가 합작 투자 형식으로 돈을 넣은 곳이기도 한데, 참 재미있는 것은 BNP 파리바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코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리플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한 방에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한 바로 그 메타코입니다. 그러니까 카세이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고, 그렇게 세력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 되는 건데, 카세이스의 주요 투자자인 BNP 파리바는 이미 메타코를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메타코의 주인은 리플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력급 자본과 리플의 연계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도출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대박 상황 하나가 더 확인이 된 겁니다. 메타코 인수 당시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고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메타코 인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건 또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리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회사였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 카세이스의 커스터디 승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모두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리플이 왜 이런 타이밍에 큰 돈을 때려박아서 그것도 현금으로 메타코를 인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메타코 인수와 관련해서 리플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공개 광고까지 했던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소송 이슈만 지나가면 리플의 비전 꽤나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CBDC 발행을 놓고 중앙은행의 의무다라고 밝힌 부분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프랑스와 발레로이드 갈하우 총재는 CBDC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전자상거래 중앙은행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유로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에서 뭔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CBDC 구현과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된 민간 기업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이건 바로 리플레저라는 거. XRP 홀더들에게 이 같은 부분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또 한 가지 더 어마어마한 의미 포인트가 포착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말 멤버십 번개 라이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